긴 역사를 보자고요. 2000년. 당장 50년 보지 마세요. 중공시대만 보지 말고 중국인을 봐야 돼요. 중국인, 사람인. 그죠? 중국 사람은 그냥 기본이 장착된 게 세계의 중심은 자기야. 에고 진짜 강하죠. 예. 진시황 이후로 쭉 보시면은 그 실크로드 왜 있었어요? 로마가 중국의 비단을 수입한다고 그 실크로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무역 적자가 서방이 무역 적자가 엄청 너무 심했어. 예, 중국의 그 화려한 실크를 너무 탐내서 로마 사람들이 막 거칠해 한다고 밖에 나가서 그걸 입고 다니다가 이제 로마 정권 자체가 막 진짜 위험할 정도로 이 적자가 나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막 거기서 중동에 있는 상인들이 폭리를 취해가지고 이 낙타에 메고 오면서 막 중간에 따따블 폭리를 취해가지고 얘들만 배불리고 결국 그때도 서방의 문제는 그 적자였던 거예요. 무역 불균형. 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보세요. 중국은 제가 뭐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데이터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아마존, 구글도 엄청나지만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뭐 데이터 플랫폼인데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로 넘어가서 이 몸 가지고 막 우리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에 증강된 우리의 바디 이렇게 되는 거는 헬스케어 플러스 뭐 바이오 플러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는 미래는 구글이 할 가능성보다는 중국의 데이터 플랫폼이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은 훨씬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실험 정신이 엄청 강해요. 돈이 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예. 원래 뼛속까지 자본주의. 원래 유대인이랑 중국인이 제일 무섭잖아요. 돈에 대해서 뭐 돈 너무 좋아하고. 예. 세계 최초의 채권도 그 종이 지폐도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 중세 시대 때 막 금화 막 은화 들고 다닐 때 중국은 이미 그때 수표, 자기압 수표, 채권, 뭐 소금 담보부 증권 막 이런 거 만들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인도 회사에서 유럽에서 최초의 증권이 나오고 했던 거가 한 500년, 600년 차이가 납니다. 5, 600년 금융이 선진화돼 있던 게 중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감을 좀 느낀 상태에서 다시 바라보세요. 2000년의 타임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문명의 시대 속에서 단순히 이제 100년, 200년이 아니라 중국은 아편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청나라 말기에도 지금 미국보다 더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어요. 전 세계 GDP의 30에서 35%를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5라고요. 25. 네.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지만 아편전쟁 직전 청나라 말기 우리가 보면은 청나라 말기면 망조 아니야 이러는데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 경제력의 30%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안 나오고 이거 머리 아픈데 이거 한 방에 어떻게 안 되나 자꾸만 은이 전 세계 생산되는 은의 한 세 개 생산하면 하나는 셋 중에 하나는 다 중국으로 가서 거의 쟁겨지는데 이거 어쩌나 영국이 고민하다가 야 마약으로 쇼부치자. 그리고 기술은 발전돼 있으니까 네, 청나라가 그때 망한 거는 사실은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이제 쇄국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했죠. 지금 중국 어때요? 시진핑 정권 예전 정권 어느 때보다 더 청렴합니다. 그분이 뭐 이렇게 막 시진핑이 막 나 고결해 이게 아니라 시진핑은 시작 자체가 청렴할 수밖에 없게 되게 불행한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청렴해진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대적인 흐름에 딱 맞아 떨어진 거고 국영기업 다 이제 밀어내고 이제 민영기업을 살리려고 하니 민영기업 중에 알리바바, 텐센트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샤오미랑 바이두 이런데 예. 막 밀어주니까 이들이 세계적인 또 엄청난 시가총액 상위권에 들어가는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데이터 플랫폼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이 그 중국 정부는 이제 재미가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이게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의 이 비효율이 완샷에 그냥 해결이 되는구나. 금융도 막 이렇게 장롱 안에 현금에서 갑자기 QR 코드 뭐 이렇게 택시 막 더럽고 그지 같은데 사실 타기도 싫고 막 안 잡히고 막 뺑뺑 돌아가고 불친절하고 했는데 띠디 추싱으로 샥 바꾸니까 촉촉 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띠디 추식 미뤄줘서 지금 띠디 추식에 붙어 있는 서비스가 뭐 열 몇 가지 막 그 카풀링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 다 돼요. 그냥 뭐 렌터카 잡는 것도 다 되고 그 카헤일링은 당연히 되는데 지입 차량 해가지고 걔네들이 호화차, BMW, 벤츠 이런 거 가지고도 차량 이렇게 배차를 해주고 또 요즘에 어디까지 갔지? 이제 금융사업까지 뛰어든 것 같은데 띠디가 요즘 안 하는 게 없어요. 띠디가 잘 돼서 택시가 자연스럽게 감소를 해서 거기는 이미 이 모빌리티의 운송 산업 자체가 미래지향적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택시 개체수가 감소됐어요. 예, 한국은 지금 타다 못하게 쥐리 트는데 결국 그러면 그럴수록 데이터 쇠국줄이로 돼서 구한말 시대처럼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과 괴리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점점 뭐 멀어지나 봐.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예, 가까워지려면 또 한 대 얻어맞고 막 힘들어야지 그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중국은 얻어맞을 새가 없어. 자기네가 리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차 이게 지금 공산당이 지배하기 딱 좋은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거 아주 좋다. 이거 아주 효율적이다. 요거를 깨달은 거야.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아주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산업 변화에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이 시대가 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시대. 80, 90년대생들이 저런 소비재 이런 쪽에서 다 데이터로 소비해요. 예, 명품도 알리바바로 사고 자동차도 알리바바로 사고 요즘에 알리바바로 집도 분양 당첨받아. 그래서 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그냥 온라인이야 다 온라인. 예, 뭐 남자 여자도 다 서로 만나는 것도 온라인으로 만나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중국이 앞으로 더 무서워지는 건 뭐냐면 진짜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생활 개념이 그렇게 없어요. 예, 사생활 보호 개념이 없어요. 내 번호를 누가 알아? 막 발끈해서 너 왜 내 번호 알아?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내 번호는 누구나 다 아는 정보라고 서로 생각해요. 스팸 전화가 올라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화내지도 않고 예, 그만큼 사생활 정보에 대한 어떤 보호 의식이 되게 떨어지는 게 되게 미개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또 데이터 플랫폼 회사들한테는 무궁무진한 어떤 새로운 시도의 창구 아닙니까?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스타트업 회사가 중국에서 딱 해가지고 앱 서비스 하나 제대로 해가지고 상하이나 북경 한 군데서 빵 터지고 나서 3년, 4년 만에 10조, 20조, 50조 막 이렇게 성장을 빡 폭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없어요. 사실은 정부에서 그냥 막 밀어줘요. 인터넷 플러스 넘버 원. 그냥 인터넷에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다. 그냥 규제 이딴 거 없어.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원래 우리 그지 같았거든. 국영 기업들이 하는 거. 그거 좀 선진화 시켜봐. 그래서 80, 90년대생 창업가들이 그것을 변화시켜서 도전을 하는데 쓰는 사람도 아주 편하게 쓰는 거예요. 뭐 그래 다 동의해 줄게. 데이터 맘대로 써. 대신에 나한테 할인 쿠폰 주고 나 편하게 해줘. 그래서 QR코드 인식 어디서나 다 하고 뭐 지갑 하나도 없이 이미 생활한 지 한 5, 6년 돼가니까 이제는 완전 지금 90년대생, 2000년대생 아주 더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 하나로만 모든 것을 자신의 뭐 소셜한 거나 자신의 뭐 학업이나 모든 거를 스마트폰 하나 안에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데이터 선진국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그거는 미국은 그 사생활 보호 이게 엄청 강력하고 금융권이 아직도 헤게모니가 저 막 월가의 그 유대 자본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이거를 실리콘밸리에서 그건 이스트 사이드 이쪽은 웨스트 사이드잖아요. 웨스트 사이드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핀테크 회사들이 미국에서 막 중국만큼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세계 최대 기업 가치의 핀테크 회사 어디예요? 엔트 파이낸셜. 중국에 있죠. 알리바바 계열사잖아요. 알리페이, 엔트 파이낸셜. 네. 그리고 세계 최대 모바일 전용 보험회사 쫑안보험, 핑안보험하고 마윈 회장, 마하통 회장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예요.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바일로만 판매된 단일 금융 상품 뭐냐 위어바오라고 하죠. 알리바바 알리페이에서 판매한 MMF 펀드가 펀드 하나 단일 상품인데 200조 원이 넘었어요. 그냥 착착착 13억 명한테서 남는 돈 모았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 이게 어디로 가냐? DNA 분석, 헬스케어, 원격 진료, 약 판매까지 가는데 이미 지금 알리 헬스라고 상장돼 있어요. 뭐 한 7조 원 넘어갔나?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도 했고 거기가 알리바바 계열사인데 중국에 말하자면 그냥 가장 큰 약방 체인이에요. 약국이에요. 약 이틀 배송해줘요. 예. 처방전 업로드하면 돼요. 한국에서 그런 거 하면 잡혀가요. 고소고발 당해요. 그리고 원격 진료 핑안 굿닥터라고 있어요. 핑안 하오시영, 이시영. 예. 핑안 굿닥터가 있는데 거기도 핑안 그룹이라는 중국의 뭐 탑3 보험사의 계열사인데 800여 명의 주치의가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24시간. 예, 우리가 전화,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의하면은 첫 번째 인공지능이 먼저 한 4단계 이제 필터링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적합한 의사 선생님한테 딱 어레인지를 해줘요. 예. OECD 국가에서 이렇게 하면은 다 잡혀갈걸요.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그 한국에서 드론 막 20kg짜리 드론 하늘로 날리면 이거 한 세네 번 잡혀가죠. 뭐 경찰 뭐 저기 그리고 국정원 뭐 군대 이런데 뭐 이렇게 뭐 너 뭐 찌라 그 삐라 뿌리러 온 거냐 막 등등의 문제가 많은데 중국에서는 드론 가지고 온갖 실험을 다 해서 지금 알리바바, 징동 다 드론으로 딜리버리 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그 북경 가면 막 자율주행 차량이 막 다녀요. 막 다녀요. 수십 대, 예, 막 다녀요.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제도가 생긴 다음 바로 북경에서 그걸 도입을 했어요. 발빠르게. 이게 G2 간에, 미국, 중국 간에 어떤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봐야지. 아, 중국 부채로 망하냐? 중국 경청락 하는 거 아니냐? 중국 당장 망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 이거죠. G2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 알력 싸움하면서 막 계속 한 앞으로 5년, 10년 지속될 이 텐션을 느끼면서 여기서 어떤 우리가 기회를 찾아갈 것이냐. 이걸 찾는 게 훨씬 현명한 거죠. 망하길 기도해봐야 뭐합니까? 당장 우리 경제가 더 힘들어요. 예.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자, 그리고 뭐 회사 생활 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이 패권 경제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이냐를 브레인스톰해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지. 옆 나라 뭐 공산당 싫어요 망하길 바라는 거는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대감으로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자, 이상 그 좀 제가 텐션이 올라와서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거 좀 함축적으로 얘기했고 한 꼭지 한 꼭지가 사실은 뭐 한 15분 이상 얘기할 만한 것들인데 훌떡훌떡 넘어가도 많아요.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녁엔 좀 요게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네요. 요 페이지를 내가 계속 얘기를 했구나. 그쵸. 안 보여드리고 자, 그래서 말을 했지만 한번 슬라이드로 봅시다. 예, 덩샤오핑 시대 78년도 중국의 자본주의 개혁 개방 개시, 경제 규모 세계 6위로 성장하게 장점인 시대 강택민 상하이 심천 중심의 경제 선진화에 기여했죠. 보시는 대로. 그래서 무역 규모 확 급증하고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한 거예요. 후진타오 시대 막 성장하다가 중간에 이제 리만 사태가 탁 터지니까 후진타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10,000km 철도 놓자. 그래서 중국 도시화 비율 높이기 위한 이제 그 바둑판식으로 이제 고속철도 났죠. 그래서 고속철도 놓고 공항 건설하고 막 그래서 잘 됐어. 그래서 도시화가 잘 됐어. 그런데 문제는 저때 이제 부정부패가 극에 달한 거예요. 야, 뭐 국가 재정 막 확 풀어주니까 그 돈 이리저리 막 센 거죠. 그래서 큰 개혁 위에 빅 리폼이라고 돼 있죠.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국영에서 민영으로 확 넘어가는 그 시대가 시진핑 시대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정권에 들어와서는 야 이거 강택민 시대에서 무려놓은 사실 강택민 후진타오가 하나의 시대거든요. 예, 후진타오 군권 장악 잘 못하고 결국은 강택민한테 이제 수렴청정 당했던 생각하면 강택민의 시기가 92년부터 2012년이야. 예. 사실은 시진핑도 1년 차까지는 강택민 세력 그 석유방 못 몰아냈었죠. 예, 그러다가 2년 차인가에 몰아내고 나서 보시라이 치고 그다음에 석유방 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후진타오랑 거꾸로 야합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이제 뒷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국영에서 민영으로 넘어간 게 시진핑 시대의 어떤 큰 전환점이에요. 이게 진짜 40년 만에 전환이 된 거고, 민영으로 넘어와서 데이터 플랫폼을 밀어주게 된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거죠.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정말 알맹이가 있는 정책으로 돼서 지금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 되게 부러운 거죠. 한국은 막 정권 바뀔 때마다 과거에 했던 거 그만하고 또 이제 또 새롭게 하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전진 후진도 아니고 계속 후진 후진 하는 느낌인데, 여기는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쭉 가는 거야. 그건 부럽죠. 뭐 인권은 부러울 건 없어요, 사실. 홍콩에 살고 있으면 되게 지금 힘든 건데, 근데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정말 정책이 그냥 뚜렷하게 한 방향으로 쭉 가요. 예. 과거로 뭉개지 않아요. 그냥 돌 쌓듯이 과거에 또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정책 지속성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무리는 데이터 제국 중국이 되어간다. 중국은 10억 명 이상의 모바일 유저 기반과 IoT 기기 대중적으로 심천에서 제일 싸게 막 500원, 300원에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데이터 플랫폼, 여기 로고 찍어드린 것만 해도 지금 열 몇 개인데, 이거 말고도 한 뭐 100여 개가 있을 거예요. 유니콘 기업이 지금 중국에 있는 게 한 150개, 170개 되나? 예. 그러니까 1조 넘는 회사가 그렇게 되니까 다들 데이터를 활용하는 유니콘들이. 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 이거죠. 이 사실은 유니콘 생태계도 미국, 중국 양극이에요. 예. 자, 그래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회로 요인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이제 결론적으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정리해 드렸어요. 예. 너무 많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론, 그리고 망하길 희망하는 희망회로, 이 팩트 위주로 한번 우리 정직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뭐가 지금 현실이냐. 예. 현실을 바라보자. 예. 바로 보는 경제 정론 어떤 분석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돈이 되는 투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투자였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저도 목이 지금 힘드네요. 빠이빠이.